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타코 트럼프, 관세에 이어 환율 전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 또 한 번 우리를 긴장시켰죠. 차영주 소장님, 예.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 올리겠다고 했다가 어제는 또 하루 만에 한국과 해결하겠다며 이 협상 모드로 돌아왔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정말 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너무 조변석기 하듯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처음에는 이제 갑자기 어떻게 보면 돌발 발언이었다라고 우리 한국 측에서도 좀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김민석 그 총리가 미국을 갔다 와서 미국에서 이제 벤슨 부통령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이제 잘 얘기가 된 것으로 지금 지고 있는데, 근데 김민석 부총리도 급하게 이제 미국을 갔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미국 측에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한 기업과 관련된 부분들 불편한 시각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세를 매긴다라는 것은 저희도 이제 몇 차례 얘기했지만 소비자가 이것을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고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이제 이것을 이제 통과하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이고 우리 측에서도 이제 즉각적인 대응을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 해결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또 아침에 새벽에 나온 얘기를 보면 미국 측 장관 얘기는 국회에 나올 때 통과될 때까지는 이거 우리 협상 안 한다 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혼선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목소리가 꾸준하게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 이게 한국을 길들이고 압박하는 부분들인지 아니면 즉흥적인 정말 즉흥성을 띠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아직까지는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근데 한편으로 놓고 보면 이제 와서 우리 한국과 이렇게 미국이 각진다라는 것이 저는 과연 미국인 입장에서 보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이제 품목 중에서 가장 큰 이제 자동차라든지 일부 기업들의 타격이 있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한미 동맹을 지금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한미 동맹을 이제 깬다?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원활한 해결책을 빨리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게 득되는 일은 아니다, 이런 발언이셨습니다. 이정환 교수님, 그 외 트럼프 행정부 2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관세로 전쟁을 하고 그 다음은 환율 전쟁을 할 거라는 예측이 있었는데요. 또 우연찮게 어제는 달러는 훌륭하다, 이 트럼프 대통령 요 발언하면서 달러 가치가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요거 시장에서는 약달러를 용인하겠다는 정책 신호로 받아들인 거 맞습니까? 어제 파월 연준의장이 또 뭐 비슷한 기조의 얘기를 했는데 금 가격이 너무 올라가는 거 아니냐. 뭐 근데 달러 가치 나쁘지 않다라고 그냥 달러 가치가 이제 크게 문제될 거 없다라는 정도의 발언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달러가 훌륭하다는 얘기는 지금 가치가 좀 특이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될 수 있고, 사실 이제 금에 비해서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질문들이 기자들 사이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파월 의장이나 문제 없다라는 발언으로 아마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달러를 용인하는 게 뭐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적인 방안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기조로 가지 않나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약달러를 유지하면은 최근에 이제 일본이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일본 그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같이 개입했죠. 같이 개입할 그런 액션을 취하면서 일본하고 미국하고 공동 개입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달러 가치를 낮게 유지하면서 무역 수지 같은 것들도 개선하는 모습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선 선거를 이기는 게 중요하고, 선거를 이기려고 그러면 200억 달러도 빨리 들어와야 되고, 이제 그 관세 협정의 다양한 MOU 그 200억 달러 이외의 조항들에 대해서도 미국의 우호적인 성과들을 계속 내줘야 되거든요. 그것들이 인준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한 나라 인준을 하면 또 다른 나라들이 인준을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협상이 200억 달러만 있는 것들이 아니고, 뭐 지금 알려진 소식에 따르면 뭐 농산물도 있고 뭐 온라인 플랫폼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푸시를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특히나 투자를 받으려고 그러면 이런 무역 적자를 줄여야 되고, 무역 적자를 줄이려 그러면 달러를 약하게 가져가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용인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금하고 상관없이 뭐 안정적이다라는 의견을 뭐 트럼프 대통령도 하고 어제 파월 의장도 하고 그랬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이제 이정환 교수님 말씀처럼 달러 약세 그리고 엔화의 좀 강세 이런 것들과 함께 우리가 최근에 엔화 약세랑 같이 물려 들어갔던 원화가 있었는데 이게 좀 시정되는 분위기긴 합니다. 차영주 소장님, 저는 요게 관련해서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일각에서는 지난주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이 묘하게 겹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뭐라고 하셨냐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전후로 떨어질 거다 뭐 이러셨잖아요. 예. 이 대통령이 미국 쪽에 이거 사전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사전 교감을 바탕으로 해서 뭐 특정 우리 원화만 떨어진다라고 보기에는 연관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나름대로 이제 미국 측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정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 중요한 것을 보면 우리는 이제 200억 달러지만 미국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국가에서 투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다양한 국가에서 투자를 받을 때 과연 그 달러가 강세인 게 좋으냐, 약세인 게 좋으냐라고 보면 달러가 약세인 게 좋겠죠. 네. 그런 기조들을 아마 미국 조야에서 우리 측에도 이제 언지를 줬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400원대까지 떨어진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다양한 글로벌 국가들이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 국가들에게 공통되게 지금 뭐 우리 달러 강세로 인해서 좀 투자 힘들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할게라고 충분히 뭐 얘기했을 수도 있겠다. 이거는 뭐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지도 포함이 돼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업들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에서 또 조선업종 같은 경우 막대하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지만 달러를 환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동료를 통해서 환전을 좀 시키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지금 원화 강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겹쳤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떤 것이 특정한 원인이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다 어느 정도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보고서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네. 그걸 판단했을 때 미국 측에서도 어떤 얘기가 있었을 거고 우리 측에 이제 재경부에서 하는 압박도 있었을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총체적인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포인트가 중요한 부분이라서 예. 이정환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영주 소장님은 좀 교감이 뭐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일단은 뭐 이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내용이고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교감 있었다기보다는 뭐 그때 저희가 올라갈 때 베스트 장관이 한번 개입했죠. 구두로 개입.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이상이 없으니까 200억 달러 착실히 준비해라라는 교감이 한번 있어. 교감 아닌 교감이 있었는데 정부의 기조가 그랬던 거는 맞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안정된 게 일본의 그 엔화가 가치가 떨어졌을 때 미국이 직접 개입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지가 이제 충만한 거야. 미국 역시 이러한 이게 허언이 아니라 실제 필요하다라면 개입을 하면서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환율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약달러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혜택을 본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베센 장관이 그러니까 환율이 안정되기 전에도 원화의 가치가 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된 것 같다라는 의견을 한번 내보였고 그 이후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뭐 교감이라기보다는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이 혜택을 좀 본 상황들인 것 같다. 그 당시에는 확실치 않았지만 미국이 개입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것을 확고하게 밝혀버렸기 때문에 뭐 결국은 교감 아닌 교감 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이정환 교수님한테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 게 그 달러 약세가 되면 미국은 어쨌든 수출에 호조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한국인이니까 그 우리 기업들은 약간 가격 경쟁력 수출 경쟁력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뭐 지금의 기조는 달러 자체 전체가 그러니까 달러 지수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으로 하는 일본도 역시 동일하게 아마 혹은 뭐 중국은 좀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뭐 공통적으로 가는 팩터이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은 아닌 것 같다. 다만 수출 기업들의 실적은 좀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라는 게 달러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 기업의 실적은 좀 떨어지겠지만 이거 자체가 뭐 우리나라 경쟁력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왜냐하면 달러 전체를 지금 낮춰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좀 달러가 떨어져야 물건 사오는 데는 또 우리나라 뭐 국민들이 좀 혜택 결국은 산업이란 게 공급망이 쭉 터져 있고 그러니까 수출하는 기업도 있지만 수입하는 기업들도 있고 소비재를 파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꼭 나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이 뭐 어마어마하게 떨어지진 않았다. 또 그 얘기도 아마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정환 교수님은 수출 기업 경쟁력에는 아직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차영주 소장님, 예. 그러면 이 미국 얘기 나온 김에 예. 오늘 아침에 새벽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월 FOMC에서 정책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네. 작년에 마지막에 3번 연속 인하했잖아요. 사실상 금리 인하 흐름 끄는 건데요. 예. 향후의 금리 향방, 미국의 금리 향방 어떻게 보십니까? 예, 원래 이제 작년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서 올해 2026년에 한 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좀 예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고 월가에서는 예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파월 의장 이후에 어떤 연준 의장이 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제 우리가 2명에서 지금 3명까지 늘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뭐 이것은 아직까지 결정될 때까지는 많은 분들이 거론이 되겠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그 연준 의장이 와서 연준에 대한 어떤 정책 기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될 때까지는 금리 인하가 쉽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이제 지금 미국 경기가 어느 정도 선에서 안정을 좀 찾고 있고 또 한편으로 놓고 보면 트럼프의 어떤 이런 돌발 행동에 따라서 경기가 이제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연준위원이라도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지금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기 어렵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일단은 좀 시간을 좀 두고 지켜보자. 그리고 3번 연속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적인 효과가 또 나타날 때까지도 시간 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자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차영주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곧 연준 의장 후임이 발표될 것이다. 네. 그리고 연준 의장이 새로 오면 금리를 크게 내릴 거다. 이렇게 또 공개적으로 추가 발언했습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견해를 좀 다르게 하는 게 우리가 아무리 어떤 특정인과 특정인이 친하고 특정인의 기조를 한다 하더라도 연준 의장이 되면 그건 이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기조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이제 파월 의장이 대표적으로 정치적인 행보를 보였다라는 건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 말에 그 비중이 좀 실릴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